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채권, 그 다음에 해외 채권, 특히 이제 금리 쪽에 오랫동안 조사 분석을 하신 저희 자본시장 그룹의 채권 애널리스트 김선태 박사님을 모시고 금리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그룹에서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오랫동안 맡고 있는 김선태라고 합니다. 사실 뭐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서 연초 네네. 대비로도 많이 올랐고요. 불과 뭐 지난주죠. FOMC에서 또 연준이 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잖아요. 네. 이번에 9월달 미국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그에 대해서 이제 금리 부분 채권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그 FOMC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네. 사실상 이제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그 잭슨 홀 연설 거기서 어떤 그 강력한 긴축 기조를 계속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조에서는 이제 크게 벗어났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시장의 예상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경제 흐름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강도 높은 어떤 조치를 취했고 견해를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좀 점도표의 변화 부분인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그 연준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경제 지표나 경제 전망을 바꿨는지 이거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내년도 그 물가 전망치인데요. 여기서는 그 연준의 어떤 그 SAP에서는 PC 물가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헤드라인 PC 물가는 변화치를 보면은 지난번에 그 6월 달에는 2.2%에서 이번에는 2.3%로 소폭 이제 조정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냈지만은 코어 PC는 2.7에서 3.1로 0.4%포인트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올리는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이제 그 코어 PC는 내수나 그다음에 고용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죠.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동안 이제 그 연준이 어떤 긴축 기조를 강하게 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내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네, 뭐 이런 점을 좀 착안해서 이렇게 좀 코어 PC 물가를 좀 크게 상향 조정하는 이런 형태를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제 실업률도 역시 중요한데 실업률이 지난번보다 이제 조금 소폭 상향 조정돼서 4.1에서 4.5 정도로 내년도에 올라갈 것으로 봤지만은 역시 그 미국의 어떤 자연 실업률이 지금 4% 초반대로 대부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간다 그래도 크게 이제 그 경기 침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고려해 볼 때 큰 충격은 아니다. 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연준이 보고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수 지표나 이제 고용 지표를 본다면은 그 내년도에도 그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뭐 일단 이런 쪽에서 연준이 좀 그 내수 경기나 인플레이션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긴축 기조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을 좀 나타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올해 3.4%에서 4.4%까지 올렸고 네. 내년에도 3.8에서 4.6 상당히 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두 번의 회의 동안에 뭐 75에서 50, 뭐 아마 그 정도 올릴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한국은행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네. 이제 의견이 좀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0월과 11월 두 번 있잖아요, 올해까지.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행이 과연 미국하고의 이제 금리 차, 금리 역전, 아니 금리 동조 이런 부분을 아마 맞춰갈지 아니면은 경제 펀더멘털 때문에 못할지 이 부분이 또 이제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환율 시장이 좀 맞습니다. 불안하고 예.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좀 원달러 환율이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좀 자본 유출 우려 뭐 네.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좀 미국의 그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일단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뭐 착안을 한다면은 한국은행의 어떤 금리 인상 기조도 조금씩은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뭐 이런 형태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연준이 예상외로 이번에 이제 75bp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실시했기 때문에 네. 그 한국은행에서도 지난번에는 뭐 25bp 올렸지만은 연준의 어떤 강한 긴축 기조를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한다면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빅스텝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단행해야 될 이런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준의 어떤 긴축 기조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는 한국은행도 계속적으로 이제 좀 그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하는 뭐 이런 형태를 일단 나타낸다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좀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조금씩은 이제 그 기준금리 수준이 조금씩은 어떤 긴축 기조를 강화를 시켜서 경기 충격이 더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 금리 수준이 어떤 그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서 좀 극단적인 이제 좀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수준까지 들어간다면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의 어떤 정책 기조가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례로 그 보면은 그 1980년대 볼커가 이제 좀 재임하던 시절에 그 스태그플레이션 네, 미국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보면은 연준 그 볼커가 재임 당시에 이제 연준이 어떤 강한 긴축 기조를 폈지만은 어떤 극단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상당히 그 이후에는 탄력적인 모습을 나타났다고 보는데 이번 잭슨 홀에서도 그 연준이 어떤 그 볼커의 어떤 교훈을 따르겠다, 네. 교훈을 좀 맞습니다. 참조하겠다 네. 이런 기지에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면은 그 이후에는 조금씩은 이제 좀 탄력적이거나 좀 심지어 좀 이질적인 이런 정책까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좀 시장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BOJ 같은 경우에서도 BOJ 자체적으로는 그 완화 기조를 계속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방침을 내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외환 시장 쪽에서는 그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장에 이제 좀 깊숙이 개입하는 뭐 이런 형태를 나타내는 다소 이질적인 형태를 보였는데 한국은행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그 경제 충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나타난다면은 조금씩은 그런 어떤 기조를 참조해서 상당히 탄력적이고 좀 이질적인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일단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신 극단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경제 충격을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경제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극단적인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실상은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네. 뭐 이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나타난 인플레이션이라나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 강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쪽에서 고용이라든가 내수 구조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면은 미국의 예를 들 때 5%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뭐 일단 이렇게 좀 네.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대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3% 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4%까지도 네. 뭐 좀 충격이 그 인플레 압력이 장기적으로 펼쳐질 때는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 네. 뭐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뭐 모든 가능성을 지금 열어놔야 되는 뭐 이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저희 박사님 같은 경우는 채권 쪽에 운용 같이 이제 애널리스트 같이 하시면서 운용 쪽도 보시는데 채권 금리만 보면은 연초 이후로 본다면 특히 최근에 금리가 상당히 급등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채권이 약세를 보였다는 건데 채권 시장에서 보는 금리는 사실상 거의 이제 약간 공포 분위기잖아요. 올라가는 부분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서 봤을 때 운용 사이드로 본다면 지금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예,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뭐 국내 금리만을 봤을 때는 펀더멘탈 아까 말씀드렸던 실물 경기라든가 그런 어떤 그 GDP라든가 물가만을 본다면은 분명히 조금 지금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 뭐 일단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자금 흐름이라든가 어떤 대외 위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한 환율 시장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어떤 전체적인 수급 양상 뭐 국고채 발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뭐 충분히 그런 어떤 수급 요인이라든가 잠재된 위험 뭐 이런 것들을 뭐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면은 뭐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뭐 남아 있다. 지금 뭐 4%가 이제 막 넘고 있고 뭐 이렇지만은 어떤 그런 불안 요인이라든가 오버된 요인들, 수급 불안 요인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한다면은 더 올라갈 여지도 있다. 뭐 일단 이런 점을 충분히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박사님이 보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이제 목표 금리죠. 우리가 상단이라고 네네. 얘기하는 터미널 얘기하는데 미국은 얼마까지 올라갈 걸로 보시는지랑 국내 쪽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금리 인상이 계속 될 건지 아니면 멈추고 언젠가 또 금리를 또 낮춰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그 점도표를 이번에 9월 FOMC에서 나온 그 점도표를 감안을 해서 뭐 네. 미국은 좀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국내도 이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점도표를 볼 때는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뭐 5%를 얘기했지만은 네.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능한 수준은 뭐 4.75 정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일단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그 미국보다는 이제 좀 한 100bp 이상 낮은 3.5 뭐 이 정도로 일단 최종 터미널 레이트를 생각하는 것이 좀 합당하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리까지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예. 대부분 이제 그 점도표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그 얘기를 했지만은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그래도 지금의 어떤 인플레 구조나 뭐 그다음에 그 경기가 이제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런 구조, 뭐 이런 구조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일단은 뭐 조금 낙관적일 수도 있지만은 1분기나 빠르면 1분기나 뭐 이런 쪽에서 좀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출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뭐 이런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금리 인하 쪽을 본다면은 뭐 지금 아까 이제 그 미국 연준에서도 예상을 했지만은 생각보다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경제 펀더멘탈 뭐 이런 부분이 그렇게 또 약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오기까지는 뭐 상당 기간 좀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년 뭐 하반기를 지나서 뭐 4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신용 위험도 있고 미국 쪽을 볼 때 그다음에 경기 침체도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내년 뭐 4분기 정도 뭐 이 정도부터 이제 금리 압력이 크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2024년이죠. 내후년 정도. 네.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국내 어떤
펀더멘탈이 네. 상당히 조금 약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뭐 이런 여건도 되고 있지만은 역시 환율 불안이나 그다음에 그 국제 수지나 무역 수지 뭐 이런 것들이 빨리 그 흑자 기조 뭐 이런 쪽으로 안정돼서 전체적으로 어떤 작은 수급 흐름이 안정되지 않는 이상 좀 금리 인하로 바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씩 그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미국보다는 약간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앞서서. 가능성은 있다. 네, 뭐 일단 네. 이런 쪽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채권 쪽에 금리가 올라간 건 채권 약세잖아요. 사실상 네네. 주식도 많이 빠졌고 원화도 약세고 앞으로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면 이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느냐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 일단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종합적인 상황들 뭐 이런 네.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네. 조금 이제 가능성은 어떤 형태로든 이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위기 측면에서 있지 않나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내수의 어떤 견조성 뭐 이런 것들을 한미 양국을 통해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은 그 부동산 네, 시장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하반기 들어서 부동산 가격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내수 부분에서 조금 위기 형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뭐 조금 네.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이제 좀 환율 시장이라든가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가고 있거나 그다음에 그 국고채 금리가 뭐 4%를 넘거나 뭐 이런 현상을 그런 어떤 위험을 좀 감안을 해서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환율도 이제 제가 여쭤봐야 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는 뭐 금리 구조, 그다음에 달러나 달러 환율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환율 시장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역시 아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금리 차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하다. 뭐 일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차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금리 인상의 어떤 효과 어떤 부작용이겠죠. 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전체적으로 환율의 어떤 등락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일단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그 금리차 부분을 보면은 연준이 이제 그 자이언트 스텝을 3번 하면서 그 기준금리상으로는 금리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기존에는 이제 좀 그 100bp 정도 기준금리 차가 100bp 정도는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불안한 내수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조금 더 그 125bp나 150bp까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상정했던 그 어떤 100bp 정도까지 이제 벌어질 때 그때까지는 좀 환율도 그 금리차 때문에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 일단 타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한국과 미국의 어떤 효과를 좀 봐야 되는데 그 내수 부분의 어떤 견조성, 그렇죠. 체력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그렇게 그 타격을 안 받는 뭐 이런 구조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부동산 경기도 불안하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뭐 일단 이런 쪽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신용 위험 차이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뭐 한 번 더 이제 좀 그 시장 흐름이 금리 인상 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조금 더 이제 나타날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을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1분기에 마무리된다 그래도 그 이상 어떤 상승 기조가 갈 수 있다는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상승 요인, 금리 차라든가 그다음에 그 실물 경기차 뭐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좀 상승 요인밖에 없는데 과거의 예를 본다면은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좀 하락 모멘텀을 많이 찾아갈 수 있고 또 하락 모멘텀이 실제로 생기기도 하는 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 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수출 부분입니다. 그렇죠.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금 어떤 글로벌 공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좀 가격 경쟁력을 얻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출이 좀 살아나는 뭐 이런 상황을 많이 보여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에도 어떤 그런 그 환율 하락의 어떤 모멘텀이 그 수출에서 생길 가능성이 일단 높다. 뭐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이 수출이 2분기나 뭐 그 이후부터 조금 살아날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무역 수지가 다시 흑자기로 돌아서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일단적으로 환율은 조금 그 하락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쌓아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내수 기조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수 부분이 이제 좀 무너지면은 그 신용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좀 환율 상승이지만은 네.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일단락되고 조금 그 부분을 이제 극복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그 수입이 줄어들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더 크게 키우는 뭐 이런 형태가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네.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올해는 아니지만은 네. 그 수출이나 수출 상승이나 그 수입 둔화 뭐 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가 이제 좀 흑자로 돌아서면서 좀 기조적으로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이런 기조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한국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기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네, 그 다음에 국내 무역 수지 쪽에서 수출과 수입이 또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조금 더 개선된다 본다면 환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승 요인이 있지만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좀 안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뭐 금리도 지금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환율도 뭐 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승 요인들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겠지만은 결국에는 내년에 이제 상반기 금리 인상 기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국내 수출입 여건도 좀 개선되면은 환율은 좀 하락 안정하지 않을까라고 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뭐 채권도 주식도 외환 시장에서도 변동성 크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